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방송은 2023년 1월 20일 날 문재인 전 국정농단 서해 피격 사건에 관련해서 1차 신문 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그 신문 기일에서 제가 이제 그 재판부 또 변호사 또 검찰 측의 어떤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공방전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로 여러분들 화가 나실 거예요. 범죄자들의 이제 그 변호인들이 변론을 하는데 물론 사건의 발뺌문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자료가 방대하다 그 자료 검토 시간을 달라라고 합니다. 일종의 시간 끌기죠. 그때 당시에 특히 제일 말이 많았던 박지원의 변호사가 제일 말이 많았습니다. 박지원 이 자식이 그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그런 헛짓거리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이 들지 궁금합니다. 오늘 그 어떤 신문 길 어떤 과정들을 제가 이제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경청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원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의 1차 신문길 재판을 참석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이 하나같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방대한 자료를 구분해달라고 검찰과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사건 보고를 받고 인지하고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했느냐의 물음이 첫 번째이며 두 번째, 왜 관련 증거를 은폐하거나 삭제했는지 월북몰이 주장은 누가 어떻게 왜 했느냐가 쟁점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과 지시 그리고 은폐를 위한 의도에 왜 침묵하고 가만히 있다가 조사하려니 헛소리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참으로 뻔뻔스럽습니다. 그들이 했던 짓거리가 얼마나 황당했었는지는 다 아는 사실인데도 발뺌하며 부인하려는 파렴치한 짓거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서훈과 박지원의 면담 요청은 거절당했고 김홍희는 면담 때 항해사니까 얼북했다라고 했습니다. 서욱은 군사기밀 국가안보라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발뺌하고 모른다 하면 그 죄가 덮어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지위에서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리와 권한이 있었던 자들인데 지금에 와서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는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입 다물고 있다가 지시한 적 없다, 모른다라고 하면 모른다라고 범죄 사실을 부인만 하고 있습니다. 무능했고 무자비했으며 악랄했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고 오만방자했습니다. 지금도 가히 오만방자하고 뻔뻔합니다.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실족 표류하다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고 북한군에 무참히 살해당할 때까지 문재인 정권의 자들이 저지른 만행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일들이 자행되었고 건국 이래 극명하게 드러난 초유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지금 이제 첫 재판이 개시되었으나 뻔뻔하게 공소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잘났다고 했던 자들이 반성도 없는 짓들을 합니다. 사건 기록이 6만 페이지에 넘을 정도로 방대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첫 공소 사실에 관한 재판이 시작되었고 이 자들의 범죄가 밝혀져야 무자비하게 살해한 북한을 상대로 국제적인 공조를 요청하든지 추가 고발을 통해 2차, 3차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폐를 위한 자료 삭제나 월북몰이 했던 그 당시 정황 확인 공모 사실에 관한 앞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하겠지만 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공모가 있었고 조직적으로 은폐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며 아니라고만 하면 덮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재판을 진행을 했고 또 감사원에서 이제 이 이후에 6월 달부터 감사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에 2024년 12월 달에 감사원 이제 조사가 마무리돼 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재판부에 또 넘어갔습니다. 감사원에 관련된 최종 보고는 약 한 20여 명이 연루되어 있었다. 이제 1차 연루된 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바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그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 또 그쪽 피고인 측 변호사에 관련된 또 검찰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폐 위한 자료가 삭제됐었죠. 그리고 검찰의 주장은 월북머리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조치 사실에 관련해서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월북 여부 정황 확인 과정에서 김홍희는 실제적으로 권한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김홍희는 한자 표기된 구명동의에 관련해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그 거짓 말이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김홍희는 지속적으로 저하고 면담했을 때 항해사니까 월북했다라고 했던 뻔뻔한 자입니다. 근데 김홍희는 최근 뇌물 사건으로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겠죠. 그리고 월북에 관련된 이제 실족과 조난이면 그때 당시 조난 상태에서 실질적인 그 구조의 그 현장 총 책임자였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공소 사실을 부인합니다. 공모 사실 없다. 또 은폐 동기가 없다. 삭제 지시였고 배포선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은 판단의 기준이었다라고 변호인이 이제 변명을 합니다. 또 박지원의 변호인은 제일 그 말이 아주 짜증나게 많을 정도로 아주 나불나불해가지고 재판에 거의 상당 부분을 박지원이 변호사가 다 그 말을 해버렸었거든요. 당연히 공소 사실을 부인했죠. 기록 검토 후 의견서를 또 제출한다고 실컷 말을 해놓고, 그다음에 노은채 전 그 국정원 비서실장은 서면으로 이제 제출하겠다. 검찰 측에 이제 증거 신청을 했죠. 서욱과 그 노은채는. 그리고 서훈, 김홍희, 박지원은 이제 국정원의 그 정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월북 조작의 증인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것들도 이제 범죄자들이 또 방어권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 기밀, 증거 기록, 자료 이런 거에 관련해서 관계장 간 회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진술, 조서, 증거 자료, 또 지시사항을 서로 이제 공방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1차 이제 신문에서 이제 자료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고, 1차적으로는 자료가 한 6만여 페이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 사건에서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만 페이지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당시 이 사건은 문재인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 또 위기대응센터 또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그 수많은 그 정보 보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새끼처럼 몰래 숨어가지고 자료를 삭제하고 은폐했던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수십만 페이지로 이제 늘어났겠죠. 관련자들이 이 사건에 관련해서 재판을 진행하면 할수록 엄청난 이제 음모들이 드러나겠죠. 이렇게 이때 당시는 그 이자들의 그 변호인들이 계속 공모나 어떤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과적으로 동생은 사망을 했고 또 실종해서 살인 사건으로
이제 공식적인 법원 어떤 그 범죄 항목도 이제 변환이 됩니다. 아니 살인 사건은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국가의 책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모른다. 추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막 얼마나 나와서 국회까지 나와가지고 그 꼴불견 기자회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까지 그때 배석을 해가지고 얼마나 더러운 짓거리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우리 변호사하고 이 재판을 참석을 못합니다. 왜? 이 자들은 국가기밀 군사안보라고 하지만 그만큼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싫겠죠. 왜? 국회의원 배지 유지해야 되니까요. 박지원 같은 새끼는. 그래서 이번 탄핵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민주당 측의 그 공소장을 보게 되면 저그들이 지금 현재 이 사건에 관련해서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누리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는 범죄에 관련해서 더 큰 소리 치고 피해자가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해야 되는 세상인지, 이게 법치가 맞는지 저는 강력하게 따져 묻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그 정황이나 과정들이 어쩌면 이제 저희 방송도 하나의 기록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또 진실한 사건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